여러분, 이거 아세요? 중세시대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성들은 특유의 고풍스러움과 장엄함을 자랑하며 그 자체로 큰 볼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쯤 썸네일 보고 들어왔다가 아차 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성의 본래 목적은 그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강력한 지배자들이 거주하는 힘의 상징이자 침입자들을 막기 위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끔찍한 인류의 전쟁사와 함께 발전해온 방어용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부터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 중세시대 성의 초기 형태는 모트 앤 베일리라 불리는 언덕과 평지로 이루어진 목재 성체였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모습이지만 약 10세기 후반 프랑스를 침공했던 노르만인들이 전파한 이 성체는 주변에 흔한 재료인 통나무와 흙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기에 재료를 조달하기 매우 쉬웠고 단 몇 주 만에 건설할 정도로 건축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모트에 지어진 높은 망루는 다가오는 적을 감시하기에 안성맞춤인데다 수비를 하기에도 좋았고 성체의 주민들이 주거하는 평지구역인 베일리가 함락당할 경우 나머지 인원들이 모트의 망루로 피신해 최후의 농성을 벌일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러나 나무로 만들어진 성벽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했으며 적이 사용하는 불화살이나 횃불과 같은 화공에 매우 취약했기에 12세기에 들어와 석공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우리에게 친숙한 석재로 만들어진 성들이 유행하게 되어 결국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후 돌로 된 성벽을 가지게 된 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방어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엄청난 제작 기간과 비용이 소모되기에 한번 지을 때 그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략하려는 적들이 엄두도 못 낼 만큼 높은 언덕이나 산의 절벽, 심지어 동굴 등 이런 데다 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빡센 지형에 성을 짓는 경우도 생겼죠. 이런 험준한 곳에 성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뭐 어차피 성에 거주할 높으신 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을 짓는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런 성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공성병기들과 전략들이 생기게 되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성 역시 더욱 단단한 성벽뿐만 아니라 각종 방어시설들을 추가하게 되는데 성벽에 세워진 거대한 탑은 높은 곳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안에 배치된 봉수들이 화살구멍을 통해 안전하게 화살을 쏠 수 있었죠. 또한 성벽엔 마시쿨리라 불리는 공간이 추가되었는데 이 틈 사이로 성벽에 가까이 붙어 사각지대에 있는 적들에게 화살뿐만 아니라 끓는 기름을 붓거나 돌을 던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성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물을 넣은 해자라는 인공 연못을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그저 성의 인테리어에 불과해 보이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물은 당시 성의 모든 생활하수가 담긴 똥물 그 자체인지라 보병들이 성벽에 접근하기 위해 함부로 들어갔다간 질병이나 감염에 노출되기 십상이었고 가뜩이나 무거운 갑옷 때문에 물속에서의 기동력이 떨어져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끓는 기름으로 테라피를 받는 것은 기본에 심지어 그대로 익사할 수도 있었죠. 게다가 병력을 올려보낼 공성탑이 제대로 다가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벽 아래에 집안을 주저앉혀 성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땅굴을 팔 수도 없어 공격하는 입장에선 상대하기 상당히 거슬리는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해자나 탑으로 도배된 성벽 때문에 공격 측의 목표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입구인 성문으로 집중됐는데 화살과 돌을 피해 간신히 목표 지점까지 밀고 들어온 적들은 이중으로 된 성문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천장에 설치된 머더홀이라 불리는 구멍이었죠. 그리고 이 구멍의 용도는 그 이름 그대로 끓인 물과 기름을 부어 문 사이에 갇힌 불쌍한 적들을 단숨에 튀겨버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침입자들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어시설들을 설치하고 더욱 단단한 성벽을 가지게 된 성은 화약을 이용해 단숨에 벽을 박살내는 강력한 화포가 등장한 뒤 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이후 방어적인 요새의 기능보단 거주하는 지배층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죠. 이런 변천사를 가지게 된 것은 비단 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사회, 정치, 종교, 그리고 문화는 수천 년간 상대방을 없애려는 이런 전쟁과 함께 해오며 변화해왔죠. 만약 이런 전쟁의 역사에 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면 서예문집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전쟁을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전쟁의 기원과 초기의 요새와 성,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 등 주제별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어 전쟁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고 바꾸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